국회의원 윤두현입니다. (21대) 국회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그 지역구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 많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대에 못 미칠지 걱정되는 마음도 항상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 저는 이제 그래 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의사당 건립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국민에게 잘 설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전에 옮겼을 때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옮기면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발생하잖아요. 비교 형량 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의사소통, 기탄 없는 이 의견 교환,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제안, 국회법 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야당 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느 특정 정당이 이제 법을 일방 독주의 처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협치하자. 협치해라.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는요, 의석수의 다과보다는, 그 의석수가 많고 적음보다는 민심, 국민의 뜻을 누가 잘 반영하느냐.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법사위원장을 그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은 국회법 개정,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결위원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늘 이제 형평성과 재원 문제를 따라다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책연구기관 KDI 지난 연말에 낸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지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살포적 성격이 좀 있는데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그 일정 부분 그 합의 처리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자꾸 보편복지, 보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보편, 선별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편하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보편타당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보태주는 게 타당한 일입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편타당해야 될 일인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쫙 나눠주면 보편부당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요한 부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교과서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쪽으로 가깝게 하기를 원하고요. 대선 예선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20대 대통령 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는 있는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만들어 가니까 앞으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큰일 하시겠다는 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고 그 정치인의 미래도 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 경선에 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경선 후보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이제 원지사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 예. 그 창립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예. 희망오름에 그 33명의 이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원외 또는 바깥에 계시는 분도 이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2020년대 그 국민의 요구는 뭘까?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정치 지도자가 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거다.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정치인인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태산처럼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정책적으로는 제일 심한 게 부동산 폭등 바로잡고 그다음에 특히 이 공정한 사회 기회도 공정하게 주어지고 결과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평이 아닌 공정하게 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비전도 좀 제시하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그 희망오름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불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또 목표와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내 마음가짐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래 있을 텐데 내 마음가짐은 정치는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그런 편견 없이 옳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래 화쟁이라 그러나요? 융통무예라 그럽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게 결국은 화합의 정치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이 정책적으로는 불교는 종교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유무형의 불교 전통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고 더 꽃피우는데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화쟁의 정치 그리고 또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또 많은 역할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